베스트픽 기업 분석입니다. 오늘은요, 특히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오늘 분석해볼 기업의 이름은 맨 마지막에 공개할 건데요. 제가 드리는 단서를 하나씩 따라오시면서 과연 어떤 기업일지 한번 맞춰보세요. 꽤 재밌을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, 첫 번째 단서 나갑니다.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정말 수만 개나 되잖아요. 그중에서 과연 가장 중요한 부품은 뭘까요? 오늘 우리가 찾아낼 기업의 정체는 바로 이 질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. 미래차의 숨은 주인공. 맞아요. 이 부품은 자동차의 혈관이자 또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망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녀석입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커넥터입니다. 말 그대로 전기와 신호를 연결해주는 부품인데요. 자동차가 점점 더 전자제품처럼 똑똑하게 지고 있잖아요. 그럴수록 이 커넥터는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. 평소엔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이게 없으면 차는 그냥 깡통이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추리하고 있는 이 미스터리 기업, 바로 이 자동차용 커넥터를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. 물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커넥터도 만들고요. 또 하나 기억해둘 점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, 유럽, 베트남 같은 전 세계 곳곳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어엿한 글로벌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. 자, 이제 이 회사의 성적표를 한번 까보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.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,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. 바로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은 늘었다는 점이에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최근 매출액을 보니까 약 1조 4,400억 원, 이전보다 좀 줄어든 숫자예요. 보통은 이렇잖아요. 매출이 줄면 당연히 이익도 같이 줄어드는 게 상식인데 말이죠.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? 놀랍게도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올라서 무려 9.9%, 거의 10%에 육박합니다. 아니, 물건은 덜 팔았는데 남는 돈은 더 많아졌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?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? 그 비밀을 알려드리기 전에 잠시만요. 저희가 이렇게 흥미로운 기업 미스터리를 계속해서 파헤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미스터리 계속해서 풀어볼까요? 비결은 바로 비용 관리에 있었습니다. 커넥터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됐고요. 또 외주를 주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확 줄이는 데 성공한 거죠. 그러니까 밖으로는 성장을 못했지만 안으로는 허리띠를 줄라매서 내실을 다지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쓴 겁니다. 하지만 이 회사의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. 성적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. 말 그대로 엇갈린 세계 시장 성적표를 받아든 상황입니다.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쪽은 전기차 보조금이 줄면서 수요가 주춤하니까 실적이 좀 안 좋아졌어요. 반면에 폴란드가 있는 유럽이나 베트남 같은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전기차가 잘 팔리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죠. 이렇게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. 자, 이제 이 회사의 또 다른 매력을 한번 찾아볼까요? 바로 주주들한테 얼마나 잘 베푸는지,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저는 이 부분을 조용한 강자의 면모라고 부르고 싶네요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? 주주들에게 주는 배당금이 700원에서 2,200원, 그리고 최근엔 3,200원까지. 정말 가파르게 오르는 게 한눈에 보이죠? 회사가 돈을 벌면 주주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의지가 아주 확실해 보입니다. 이걸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배당 수익률이 약 4.5%나 됩니다. 와, 요즘 은행이자 생각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죠. 이 회사가 그냥 성장만 쫓는 게 아니라 아주 안정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튼튼한 회사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상하죠? 시장의 평가는 의외로 좀 짭니다. 이익 대비 주가를 보여주는 PER은 6배, 자산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PBR은 0.6배 수준이에요. 둘 다 낮을수록 싸다는 뜻인데 아마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니까 이 회사도 힘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익도 잘 내고 배당도 많이 주는데 이 가격이라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죠?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힌트인데요. 이 회사의 이야기는 자동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자동차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훨씬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거든요. 생각해보세요.
이 회사가 만드는 커넥터 기술. 이게 어디 자동차에만 필요할까요? 로봇, 에너지 저장 시스템, ESS,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AI 서버나 반도체 장비까지 전부 다 이 기술이 없으면 안 되는 산업들이에요. 지금의 자동차 사업을 넘어서 미래 먹거리로 확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. 자,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풀어온 단서들을 종합해보면서 이 기업의 이름이 무엇일지 마지막으로 한번 추리해볼 시간입니다. 한번 정리해볼까요? 첫째, 전기차 시장 분위기에 따라 실적이 좀 흔들리긴 하지만 둘째, 비용을 기가 막히게 줄여서 수익성은 오히려 녹였고 셋째, 로봇과 AI 같은 엄청난 미래 산업으로 뻗어나갈 잠재력을 가졌다. 결국 이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. 전기차라는 큰 파도가 지나간 뒤에 이 기업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? 자, 여러분, 이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 기업, 과연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? 정답은 바로 한국단자입니다. 네, 우리가 오늘 함께 추리하며 살펴본 위기 속의 기회, 내실을 통한 성장, 그리고 미래를 향한 잠재력,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한국단자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물론 오늘 내용은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.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